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실제 체류형 쉼터를 만드셔서 모두 이촌을 시작하신 분의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여러 체류형 쉼터, 농막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위에서 보면 두 개의 모듈이 엇갈린 형태로 만들어진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개방감이 좋고 넓은 거실과 짜임새 있는 주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방이 있어 쉼터 공간으로 아주 제격이었는데요.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모두가 하우징에서 시공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모두가 하우징 이사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하우징에는 오늘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우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모두가 하우징은 모두는 한글에서 모두고요. 가는 집 가자를 이렇게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저희 브랜드를 모두가라고 지었고요. 저희가 상호 등록을 한 상태고요. 저희 모두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행복하게 잘 가꾸어 보자, 그런 뜻을 담아서 모두가 하우징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모두가 하우징의 아주 깊은 뜻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주택이 체류형 쉼터 전용으로 만들어진 주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농촌 체류형 쉼터인 경우에는 보통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전체 높이 4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그 농촌 체류형 쉼터인 경우에는 보통 일자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의 모델에서 한쪽에는 거실과 주방, 한쪽에서는 방이나 아니면 썬룸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해서 2층에 다락방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건축주께서는 단층으로 원하셨는데, 일반적인 다른 모델들보다 좀 다른 것이, 저희가 보면 이쪽에 A 모델, B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개의 모델을 현장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설치한 것이 다른 일반적인 농촌 체류형 쉼터, 저희 모두가 하우징 한 20가지 모델 중에서 좀 다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가 하우징의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형 쉼터 모델이랑은 완전 다르게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는 아예 세컨하우스로 지으시려고 처음 생각하셔가지고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했다가 그 모델을 그대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옮긴 거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하더라도 중부 1, 2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단열 기준을 충족했고요. 구조 기준도 똑같이 맞춰진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조가 상당히 독특한데 이 체류형 쉼터의 사이즈, 면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저쪽에서 봤었을 때 A, B 두 개의 모듈을 했기 때문에 이거 10평이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요. 이따가 안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도 사실은 컴팩트한 일반 주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저희가 그 모델로 설계를 했고요. 크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 두 개의 모듈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에다 실을 수 있는 두 개의 모듈로 저희가 그 상세 설계를 해서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쪽의 모델을 보면 대략 한 6.3m에서 7m 정도의 두 개의 모듈을 했고요. 전체 높이는 약 3.3m로 해서 33제곱미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3제곱미터. 지금 체류형 쉼터 사이즈에 딱 부합되게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모듈로. 네.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약간 엇갈려 있는 구조가 그렇죠. 되게 독특한데 네. 실내에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내부 구조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체류형 쉼터 모델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원래 전원주택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설계 시공 오랫동안 20년 동안 해온 회사다 보니까 작지만 강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건축주님의 부지에 가장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지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남향이고 이쪽이 서향이고요. 저쪽에 서쪽에 있는 복숭아밭이 또 사과꽃이 아주 상당히 많이 핀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거실의 큰 창을 저쪽에 보려고 하는데 저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래도 그쪽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큰 창을 내고요. 그다음 서쪽에는 고창을 내가지고 서쪽에서 길게 들어오는 햇빛을 좀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디자인이 또 상당히 깔끔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잠깐 움직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일반적인 그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현관문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열 방화문을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원주택에서 쓸 수 있는 1등급의 파이버 글라스로 되어 있는 도어입니다. 외벽에 있는 저희가 쓴 이 소재하고 얘하고 같이 일체감을 주려고 디자인도 건축해서 직접 고르신 거고,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또 외장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외장재의 경우 보통 지붕재로 많이 쓰고 있는 칼라 강판, 징크 강판이라고 하는 리얼 징크를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소재는 포스코에서 만든 그 리얼 징크 강판에 나무 색깔의 우드 그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로 페인팅을 해서 열 처리해서 구워가지고 외장재로 이런 어떤 형상을 갖춘 그런 칼라 강판으로 외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서 어떤 외장재가 사용됐는지 궁금했는데, 아, 칼라 강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면에 이렇게 창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창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창호는 지금 보면은 바깥에는 검은색인 어떤 페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유리는 3중 유리 들어가 있고, 열 관리율값은 1.0 이하트로 해가지고요. 1등급에 해당되는 창호를 픽스 창호로 했고, 이거를 창호 위에 저희가 이렇게 프레싱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흐르지 않게끔 세심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3중 페어 유리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단창이라도 3중 페어 유리면은 뭐 네. 중부 1지역 단열 기준으로 충분히 전혀 만족하는 문제가 거잖아요. 없죠. 예, 1등급의 기준이고 열 관리값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1.0 1와트 이하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목구조로 만들어진 거고요. 내진 설계 6등급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이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이동을 해볼까요? 네, 데크까지 다 모두가 하우징에서 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크까지 이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바로 뒤쪽으로 또 전면 대창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중 페어 유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의 0.8와트 이하의 미닫이 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주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실에 보면 굉장히 큰 창입니다. 길이가 2.4m 정도 되는 큰 창이고요. 잠깐 그렇게 했습니다. 큰 창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약간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안에가 잘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프라이버시도 어느 네. 정도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색깔 코팅 유리를 넣게 되면 멋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 바로 이어서 실내까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좀 모던한 느낌이 나면서도 다른 데하고 디자인의 차별화를 좀 어떻게 줄까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건축주는 처마가 있는 걸 선호해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처마가 있을 때 이 디자인의 느낌하고 처마가 없을 때 이 디자인의 느낌을 저희가 3D로 영상으로 돌려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처마가 없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여 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4cm 이상의 프레싱을 두게 되면 빗물이 이 벽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저희가 요 패시브 공법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목조 주택에 관련돼 가지고 모듈러 주택의 패시브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법도 이 주택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더 강조시킨 것은 어떤 거냐면 패시브 주택에서는 이 주택에 약 40cm에서 60cm 정도 되는 자갈의 깊이를 한 2, 30cm를 쭉 자갈을 묻어 가지고 습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 다음에 여기서 빗물이 떨어진 것이 여기에 배수가 잘 되게끔 여기 자갈을 까는 게 통상적인 예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주께서 굉장히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붕의 위에 올라갈 그 물바지를 밑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저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축주께서 직접 하셨거든요. 저희도 와서 오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아, 그렇군요. 물바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4cm 아주 작은 네. 저런 물바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저희도 체류형 쉼터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배수로를 만드신 거는 또 처음 봤어요. 네. 네, 이사님,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현관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 체류형 쉼터도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 다른 게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안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보통 이걸 눈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그만 캐노피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나오실 때 비 맞지 않게, 눈 올 때 눈 맞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드려 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관을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이 안에 쭉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 포치가 형성돼서 이렇게 되는데 10평이라고 하는 작은 면적의 포치를 안에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가용 면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눈썹을 닮아서 디자인 완성도도 높이고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에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농막에서는 없었던 현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옆에 신발장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위에까지 다 넣는 것보다는 반만 넣는 게 좋겠다. 밑에다 띄워가지고 밑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넣거나 신발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미니멀하게 좀 작게 했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세컨하우스의 특수판이다.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리형 쉼터다.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드디어 들어와 봤는데요. 와, 실내가 되게 아늑하고 디자인이 깔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구조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쪽 A 모델, 이쪽에 B 모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거실과 주방을 터가지고 최대한도로 과연 면적과 좀 넓게 보이게 하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기분 좋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큰 패티오 창문을 갖다가 바깥에 저런 농작물들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크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뒤쪽에 보면 B 모델 쪽에 이쪽에 침실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엇갈린 구조가 이제 딱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되게 짜임새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공간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고 높이가 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안목이 3.3 정도 나오는데요. 안에를 전체적으로 그대로 오픈을 해서 천정에다가는 자작나무 하판을 넣어서 매입등을 설치했고요. 아까 제가 바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여름에 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더워지고 커튼도 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시니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고창을 넣고 이 밑에다가 TV를 넣어서 일반적인 주택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양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거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데크하고 피크닉 테이블하고 평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많이 심으셨는데 이런 거를 보시면서 직접 가꾸신 걸 직접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구상을 저희가 베시토부터 구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거실 대창으로 바라보이는 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확 트여 있는 공간이라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햇빛 채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패시브하우스를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패시브하우스는 제일 중요한 게 일사취등량하고 일사차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집의 배치 계획을 할 때 아침에는 어디서부터 해가 들어와서 낮에 어디가 정점이고 서쪽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지는지 그리고 겨울에는 가장 일사취득을 많이 해야 되고 여름은 일사취득을 차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설계할 때 반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설계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A 모델과 B 모델 두 개가 왔는데 어디가 어떻게 이어졌냐 그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요렇게 쭉 이렇게 박공 부분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대들보처럼 생기고 여기다가 A, B 두 개의 모델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장에서 패널라이즈로 1차를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음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도 이음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부분에 만나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몰딩 처리처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해서 볼을 놓치신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이렇게 실링팬을 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서 생각하는 노출보처럼 보이면서 대들보도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실링팬까지 달아놨네. 이렇게 되면 개방감도 좋아지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여름에 실링팬이 들어가게 되면 순환이 공기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되게 이 설계안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설계가 된 거가 느껴집니다. 주방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주방의 길이도 일반적인 그 농막에 넣었던 것보다 좀 더 길게 했고요. 상부장도
길게 해서 가능하면 하루나 이틀 농촌 체령 쉼터에서 외부를 체험하면서 주방을 쓸 때 주부님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고요. 더 신경 썼던 부분은 주방에서 쓰는 용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품을 둘 것이 10평 안에서 모든 걸 다 구성하려면 어려운데, 그래도 일반 주택에서 있는 보통 다용도실 있지 않습니까? 다용도실은 통상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그 세탁기가 들어가는데,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을 저희가 한번 재밌게 구성해 봤는데요. 볼 때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만 열어서 안에 지금 잠깐 보시면 여기서 쓰시는 각종 여러 가지의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열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조그만 공간이지만 디귿자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세탁기도 쓸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이 안에 다 컴팩트하게 다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달아드리고 와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쓰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와, 이 다용도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닫아버리면 문처럼 딱 돼가지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고요. 아, 그렇군요. 되게 설계가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쪽으로도 이렇게 창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창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통 60cm 가로에 1200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창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보통 사실은 지금 키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창호했다고 해도 저 앞에를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래만 보는 거고, 그냥 지금까지 봤던 그런 형식적인 창호가 아니다. 우리는 아예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동쪽에다가 이렇게 오르내리기 창이거든요. 이 오르내리기 창을 두어가지고 바깥에서 동쪽에 아침에 햇살이 쫙 들어오게끔, 여기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좋아하시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에 자작나무에 저희가 천장에 대놓은 거하고 똑같이 자작나무에다 이렇게 안에 몰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르내리기 창을 넣고, 일반적인 창호를 측면으로 해서 안에 어떤 그 밝기, 조도, 개방감 이런 것을 확대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 공간을 건축께서 오픈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농촌 체령 쉼터에서 방을 별도로 미니멀한 주택처럼 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 보면 방은 굉장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아요. 붙박이장도 갖다 놓으셔가지고 좀 더 방이 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두 분이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건축주께서 직접 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별도로 가구로 다 갖다 놓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목조 기반이기 때문에 또 단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이 단열에 취약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그 모듈러 주택의 패시브하우스 공법에 특허를 갖고 있어가지고, 패시브하우스에 5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단열의 강화, 기밀 성능의 강화, 로이 코팅이 되어 있는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차양 장치, 그 다음에 그 열외 상위 장치인데요. 근데 외부 차양 장치 대신 아까 남쪽에 있는 큰 창에 타프를 설치해가지고 차양 장치 쓰시면 집안의 온도를 여름에 2 내지 3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열외 상위 장치하고 외부 차양 장치 2가지가 뺀 패시브 주택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화장실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당히 또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아파트에서 보면 최소 공간에 화장실에 가로 세로의 비가 있어요. 그거를 10평 체령 쉼터 안에다 한번 넣어보자. 설계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실 배치를 해봤고요. 통상적으로 화장실에 양변기가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는 조금 쓰시기는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들어오시는 동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좌측에는 세면대를 벽붙이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세면대 바로 옆에 샤워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물이 튀는 거를 혹시 건축주가 이제 걱정하실까봐 아예 이렇게 샤워 커튼을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습기가 단시간 내에 샤워할 때 굉장히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를 단시간 내에 쫙 바깥으로 뽑아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에 본 팬입니다. 이 팬도 보면 저희가 이제 하치 걸로 달아가지고 설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도 달아드렸는데, 또 중요한 거는 건축께서 이 포인트 타일을 좀 좋아하시고요. 저는 포인트 타일보다 더 중요한 게, 천정을 저희가 이제 그 국산 히노키로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문도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다 똑같이 달아드렸어요.
히노키라고 하는 거는 침엽수 중에서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수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습기가 있을 때, 습기를 머무를 때 더 히노키 향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샤워할 때 습기가 여기 먹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천천히 마르면서 히노키 향이 은은하게 나와서 화장실에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갖고 이 화장실 공간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바닥 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거실 공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이 바닥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또 난방은 어떤 게 적용이 되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게 첫 번째 창호입니다. 두 번째 벽체에서는 천정으로 많은 에너지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일반 주택의 경우는 그런데요. 체류형 쉼터에서는 바닥에서 보통 2-30c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도 외기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두 번째, 바닥은 흙이거든요. 흙은 항상 물을, 습기를 먹고 있거든요.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구조체를 썩게 한다거나 부식을 만들거나 그렇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목조주택의 그 공법을 그대로 해서 외벽하고 똑같은 두께의 2x8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40cm 간격으로 쭉 하고, 바닥에도 단열재를 넣고 아연도금 강판을 밑에 전체를 다 깔았어요. 그리고 단열재를 하고 나서 아연도금 강판을 전체를 깔기 전에 다시 투스 방수지를 깔고, 보통 일반적으로 농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뛰게 되면 이게 꿀렁꿀렁 하는데요. 이렇게 뛰어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걷다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한 느낌을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구조재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구조체의 어떤 구조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세 사람이서 이렇게 뛰어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 난방도 중요한데요. 바닥 난방은 여기가 위에가 마지막 마감재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밑에 저희가 전기 필름 난방을 거실에 조닝하고 따로, 안방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별도로 스위치를 넣어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주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 필름 난방이 또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 공간은 다 확인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주택의 가격이잖아요. 네. 가격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 모두가 하우징에서 이제 체류형 쉼터 전용 모델로 만들어주신 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네. 이 주택의 가격은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건축주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모두가 하우징이라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20가지 모델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5,3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고요. 그 다음에 운반 설치비가 별도입니다. 보통 이제 건축주께서는 왜 부가세를 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가세를 내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운반 설치비는 얼마인지를 대부분 다 많이 물어보셔요. 그 운반 설치비라고 하는 거는 저상 트레일러로 갖고 오고 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상 트레일러가 못 들어올 경우에 트럭을 다시 한번 이송을 해야 되고요. 보통 25톤에서 50톤 크레인이 들어가는데 보통 7 내지 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안착을 하려면 팀장을 포함해서 한 5명이 와서 하루에 정도 만에 완착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통상적으로 운반 설치비는 대략 위치, 거리, 설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경기 지역인 경우에는 보통 350에서 45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듈의 가격은 5,300만 원, 부가세는 별도이고 운반 설치비도 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하우징 공장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직접 이제 시공이 된 이 건축주 사전 허락을 받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금 이제 막 지난 1년 동안의 진통 끝에 올해 2월,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우징도 지금까지 개발했던 20가지 모델을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좀 더 전국적으로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되게 상세하게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